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희영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2주를 앞두고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이 중단되고 정부 지원도 끊기면서 진도 실내체육관을 떠나고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국가지질공원 지정 여부를 놓고 실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망이 밝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이 고등학생들의 9시 등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영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앞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른 단체장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노희용 동구청장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압수수색과 고강도 밤샘 조사를 하며 노희용 동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왔던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노구청장과 측근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노구청장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주민 200여 명에게 과일과 인삼 등 1억 2천만 원어치 선물을 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구청장은 어제 오전까지 정상 직무를 하다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오후부터는 휴가를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구청장은 압수수색 뒤부터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 연락이 두절된 상태며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민선 6기 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영장이 청구된 건 전국에서 처음. 노구청장은 이미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불구속 기소된 유도석 장성군수 등 다른 단체장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와 화순을 잇는 국도 29호선이 오늘 오후 4시부터 전면 개통됩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광주 동구 내남동에서 화순군 화순읍 대리까지 5.7km 구간으로 착공 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광주에서 장흥과 벌교 등지로 가는 차량들이 화순 시가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일대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을 세계적인 명산으로 만들기 위한 첫 단추가 국가지질공원 지정 여부입니다. 무등산에서 마지막 실사가 이루어졌는데 전망이 밝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8,500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형성된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면적이 11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 위치하고 해발고도 750m의 내륙 산상에 위치해 전 세계적으로도 희소성이 높습니다. 무등산의 지질자원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국가지질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환경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현장 실사가 진행되면서 국가지질공원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개 분위기는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인정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요청된 곳은 무등산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화순쇠유리 공룡 화석지와 담양 가사문화 유적관 등 총 246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3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세계 지질공원이 되면 무등산의 브랜드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관광 자원으로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커집니다. 물론 당의 지역의 브랜드와 국가 브랜드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 세계인의 보물이자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하나의 새로운 명물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도 단 한 곳뿐입니다. 무등산이 국가의 명산을 넘어 세계적 명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단추의 결과가 일주일 뒤면 판가름 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국의 국공립대 총장들이 기성회 회계를 대체할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성명에서 기성회비 반환 소송으로 기성회 회계가 폐지될 상황에 놓여 국립대학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대체 법률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과정과를 혁신교육과로 바꾸고 정책기획관 산하에 사학정책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은 내부 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에 단 하나뿐인 예술고에 국악과 한국화 전공자가 부족합니다. 올해도 지원자는 정원에 미달됐고 이러다가 전통예술의 명맥이 끊길까 걱정입니다. 때마침 광주예술고 지원자들이 실기시험을 치른다고 하기에 윤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실기시험이 진행 중인 학교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지원자들도 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음악과 미술, 무용 등 5개 과의 신입생 정원은 175명. 올해는 192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국악과와 한국악과는 지원자가 정원에 한참 미달입니다. 대학 가는데 진로는 아주 좋은 대학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데 졸업 후에 직업을 선택하는데 진로가 조금 더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을 마친 학생들을 만나서 진로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시립이나 도립국악단에 들어가는 걸 최고로 쳤지만 그게 아니면 다른 길이 뚜렷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국악단 들어가는 거 말고 다른 진로는 없습니까? 그 판소리 꼬마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한국화 전공의 경우는 전업 작가가 되더라도 생계를 장담하기 어려운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죠.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진로 때문에 지원자가 적고 그러다 보니 입학은 쉬워졌습니다. 이 학생은 시험 전에 7달 동안 해금을 배워서 예고에 지원했습니다. 진로 생각하다가 초등학교 때 잠깐 해가지고 그냥 하던 거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얼마나 했어요? 그때 별로 안 했어요. 이러다간 예술고가 예술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학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예술계에선 말로만 예향광주다, 문화수도다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전통을 잇는 예술가들이 지원도 받고 대접도 받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젊은이들도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시가 한미합작 3D 컨버팅 사업 이른바 캠코 사기 논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광주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민운동가, 변호사, 언론인 등 12명으로 시민위원회를 꾸려 첫 회의를 열고 캠코 사업에 대한 검토와 백서 발간, 사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홍인화 전 광주시 의원을 위원장으로 뽑고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권 청구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캠코 사건이 감사원 감사에 이어서 2년 넘게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뒷북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증인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무이사와 상무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과 해운조합 관계자 등 9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했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에 이어서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허탈해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광주시 남구 양광동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57살 이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로등을 들이받아 이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트럭이 1차선에서 갑자기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그동안 머물러왔던 진도 실내체육관을 떠났습니다. 수색이 중단되고 정부 지원도 끊기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를 쉽게 떠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체육관에서 이부자리와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기다림이 교차했던 장소지만 떠나는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수중수색이 중단된 뒤 대부분 가족들이 안산으로 돌아가 이미 두세 가족만 남은 상태. 바닷속에 있는 가족을 여전히 찾지 못한 이들은 이제 갈 곳마저 잃었습니다. 우리 지원 문제도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밥도 안 주고 빨래차도 빼고 다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여기 있는데 올라갈 수는 없고. 팽목항을 지키던 의료지원단 등 여러 지원단체들도 모두 철수한 상태. 일단 진도에 남기로 한 두세 가족이 팽목항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지만 정부 지원이 끊겨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별서비스에 내려와서 그걸로 지금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다른 부분들은 실수를 계속 진행하면서 그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다음 주 세월호 인양 여부를 타진할 실무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인양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가족들의 기다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FC가 클래식 승격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광주FC는 내일 오후 2시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강원FC와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단판 승부인 준 플레이오프는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될 경우 정규리그 순위가 높은 팀이 승자가 됩니다. 광주FC는 3경기 무패를 기록한 강원을 상대로 날카로운 공격을 펼쳐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각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선빈 선수가 상무 야구단에 입단합니다. 국군체육부대 상무야구단이 어제 17명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기아에서는 내야수 김선빈 선수가 입단 예정이며 12월 22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한국 프로야구 오비 모임인 1구회는 어제 최고 투수상에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양현종은 지난 11일 최동원 투수상에 이어 다시 한번 국내 최고 투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상식은 12월 8일 열립니다. 바로 이 김선빈 선수를 배출한 팀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전국에서 유일한 군단위 야구팀인 화순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교내 축제가 한창인 시간. 야구부 학생들은 축제는커녕 연습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도시 소재의 사립고 야구부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바로 독한 훈련에 있습니다. 자정을 넘기기는 기본이고 새벽 2, 3시까지 학교 곳곳에서 개인 연습에 몰두합니다. 주말에도 기숙사에 남아 연습에 집중합니다. 팀의 3원 타자로서 한 방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강정원 선수의 폼을 보면서 이제 같이 배우려고 이제 노력하고 밤늦게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지는 절실함에서 나옵니다. 화순고에는 야구 아니면 안 된다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주전 경쟁에서 밀려 기회를 찾아 이곳으로 온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독하게 운동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야구를 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더 간절함 같은 게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더 간절하고 근성 같은 게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열정 덕분에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가건물이었던 기숙사가 번듯하게 다시 지어졌고 2년 전에는 실내 야구장도 생겼습니다. 작년 5명이었던 신입생이 올해 17명으로 늘어난 것도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팀 분위기 덕분입니다. 열심보다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대로 진로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는 내년 전국대회. 미래의 야구 스타들은 내년에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 어음 부도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전담 본부에 따르면 10월 중 어음 부도율은 0.12%로 전달 0.3%보다 0.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도 금액은 28억 원으로 전달보다 43억 9천만 원 감소했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감소했습니다. 또 신규 부도업체 수는 6개로 전달보다 1개 증가했고 신설 법인 수는 487개로 전달보다 80개 증가했습니다.
광주시가 5개 자치구 세입 분야 감사에서 17억 3,8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광주시는 세입 분야 특정 감사에서 5개 자치구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17억 3,800만 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고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시정 조치와 함께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3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호남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순천 나간읍성은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읍성 내에 특별히 먹을거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향토 음식을 개발하고 식당 메뉴도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200여 동의 옛 초가집이 그대로 보존된 순천 나간읍성. 나간읍성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광객들은 읍성 내에서 색다른 먹거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식당마다 흔히 찾을 수 있는 메뉴들로 손님 끌기 위한 과열 경쟁에 나서기 급급했습니다. 이런 식당가가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각 식당별로 메뉴를 차별화했습니다. 1호점은 국밥, 2호점은 비빔밥과 국수, 3호점은 한정식집으로 전문화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이 점포별로 특화되다 보니까 자기 기호에 맞고 취향에 맞는 음식을 선별해서 이렇게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새로운 향토 음식도 선을 보였습니다. 나간읍성 주변 야산에서 나오는 서기버섯과 고사리, 도라지, 더덕 등 8가지 싱싱한 식재료로 상차림을 마련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배구 종군길에 나간읍성에 들러 먹었다는 이야기를 토대로 음식 종류별로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 한정식을 개발했습니다. 사또밥상과 도령밥상, 돌쇠밥상이 그것입니다. 순천대가 1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한 음식 맛에 관광객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팔진미 비빔밥이 8가지 음식 재료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으로 만들었다는데 하나하나가 다 맛이 다 느껴질 정도로 모두 다 신선합니다.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사람이 점차적으로 손님은 늘고 있고요. 이것을 순천의 브랜드화로 만들었으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순천 나간읍성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먹거리를 토대로 늘어나는 관광객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이 제막식과 함께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사랑의 행복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73일간의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광주모금회는 올해 모금액 목표를 지난해보다 2억 원가량이 늘어난 33억 9,200만 원으로 잡았으며 사랑의 온도탑 수치는 3,392만 원의 성금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광주와 목포 등 일부 지역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추위 어제보다 한결 덜한데요. 오늘 최저기온 광주 3.3도, 구리 영하 2.7도로 어제보다 약 2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광주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예년보다는 약 4도가량 기온이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 속에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0도, 담양과 화순 1도, 광주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담양 16도, 광주와 나주, 화순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나들이 가시기 좋겠는데요. 비 소식도 없겠고 휴일 한낮 기온 18도까지 올라서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